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오후 2시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데요.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지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용을 짚어보기에 앞서서 오늘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고 하는데 앞서 방청권 응모를 진행했는데 미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방청권 응모가 있었고요. 네. 이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방청에 참여를 하면서 방청권이 모자라기도 하고요. 특히 2017년 8월 7일 날 그 1심 결심 기일은 월요일 날 이뤄졌는데 네. 그 전날인 일요일 낮부터 시민들이 그 법원 앞에서 기다리는 그런 초유의 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선고되는 것이 이제 가장 최종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선거 방청 의무가 0.92대 1로 오히려 미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마련한 방청권이 88개인데 참여되는 시민이 81명이다라는 것인데 예.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응모도 경쟁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네. 조금 다른 진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세간의 관심을 끌어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가 아무래도 관심일 텐데 네. 선고 절차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박근혜 씨나 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구치소 내에서 선고 결과를 듣게 될 것 같고, 네.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서 뭐 직원들과 생중계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일단은 들어오죠. 그 대법관들이 쭉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이제 선고가 시작이 되면은 보통은 이제 먼저 선고 이유를 쭉 읽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주문으로 결론을 선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주문을 듣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원래 주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차분히 들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유를 먼저 이렇게 읽은 다음에 선고를 하는데 그 이유 부분이 좀 굉장히 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수사가 처음 시작된 지 이제 3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건데 네. 앞서 1심이 2016년도에 17년도에 있었고 2심은 지난해 2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좀 네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선고 결과를 좀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심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 벌금 200억 이렇게 받았었죠. 예. 그다음에 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런 판결 선고는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굉장히 좀 상이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이재용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말 3마리를 최순실 씨에게 또 정유라 씨에게 이렇게 제공한 것으로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인정한 반면에 항소심에서는 이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여전히 삼성전자에게 있다라고 봐서 뇌물 공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뇌물 액수가 1심 86억에서 2심 36억으로 감액이 됐고 네. 그다음에 1심 징역 5년에서 2심에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뇌물을 준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의 하급심이 좀 판단이 엇갈렸다는 게 아무래도 좀 쟁점인 것 같은데, 자, 어느 쪽이 뭐 파기환송이 돼서 2심을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지, 뭐 오늘 대법원 판결의 경우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어느 쪽 한쪽은 결국 파기환송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이 말 3마리가 뇌물 액수로 산정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재판이 서로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통일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데 이 말 3마리가 전달된 과정 자체가 삼각 계약식으로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결론을 내기 어려웠던 것 아닌가
아닌가라고 좀 짐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이제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부정한 청탁과 더불어서 이렇게 뇌물을 공유했다라고 인정한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박근혜 최순실이 좀 이재용 부회장을 좀 압박하여서 네. 받아낸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만약에 이 말 3마리의 행방에 대해서 뇌물로 인정할 것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 파기환송될 것이고 뇌물로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구치소에 있고 이재용 부회장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인데 네. 이제 뭐 삼성의 총수인 만큼 그 뭐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쟁점들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했던 그 말 3마리 그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단 뇌물을 공유하게 된 그런 경위 자체가 이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가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정한 청탁이라는 건 다름 아니라 이 이재용 부회장의 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어떤 일정한 혜택을 받았는가인 것인데요. 말했듯이 삼성물산과 이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에 국민연금이 예상과 다르게 찬성표를 던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는가, 그리고 네. 그 입김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유한 것이 고려되었는가 뭐 이런 인과관계를 아마 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사뭇 달랐죠. 1심 재판부는 그런 부정한 청탁을 할 만한 현안도 있었고 실제로 청탁이 있었다고 본 반면에 네. 2심 재판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가장 또 중요한 증거로 등장한 것이 바로 안종범 수첩입니다. 네. 근데 이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 능력을 그대로 인정했고요. 2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첩은 어차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거를 받아 적은 것이고 이 받아 적는 과정에서 안종범 개인의 생각이 개입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증거 능력의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사건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최종 정리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검찰에서도 삼성 회계 부정 수사를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2심 재판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계 작업에 현안이 없었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이게 뒤집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수사 중에 보면은 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어떤 음성 파일이나 그런 증거들이 뭐 마루 밑에서 나오거나 뭐 네. 이런 일들이 좀 종종 발생을 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승계 작업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청탁했다는 어떤 정황 증거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예. 두 가지 사건이 뭐 따로따로 별개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좀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지금 상황이 사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일본의 네.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삼성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만큼 이런 삼성의 역할론도 좀 이번 그 판결에서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대법원 판결 자체가 그렇게 어떤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부분 분야를 이제 고려하는 것이 저는 썩 바람직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려해서 예전부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선고를 계속 늦춰왔는데 그 부분에서는 일단 이런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비판이 쏟아졌고 그리고 또 대법원도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일단은 법원이 할 일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이 지금은 확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아무래도 총수다 보니까 기업의 이제 먼 전망, 대계를 이제 만들 때는 이 분명히 이재용 부회장이 있어야지만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데 또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구속 기간 동안 이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가장 급상승한 시기이기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과연 우리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 이퀄 삼성전자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삼성전자는 또 이재용 부회장 개인과도 별개의 어떤 조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세 사건 모두
모두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높다. 뭐 이렇게 보고 있던데요. 그럴 가능성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예.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증거 능력의 안종범 전 수첩에 관련된 문제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증거가 만약에 인정되는 것, 또 어떻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만약에 뒤집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다 돌아가서 처음부터 증거 판단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단순히 한 말 세 마리 그것 때문에 한쪽은 파기되고 한쪽은 파기되지 않는다라고 파악할 그런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다 함께 파기환송돼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보입니다. 예, 네. 이렇게 판결을 예상해 보자면 대법관들의 성향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13명이 참석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법관 총 14명 중에 그중에서 이제 9명이 현 정부에서 임명이 됐고요. 예. 5명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인데 아무래도 이제 법관이 임명될 때도 어떤 뭐 특정 회 출신이다 뭐 이런 논란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성향을 고려해서 법관이 임명되는 것은 사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이제 그런 대체적인 경향인데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대법관들의 성향이 좀 진보적으로 바뀌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농단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엄격해졌을 것이다. 뭐 이런 예상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어떤 법의 원칙을 그런 지키는 한도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사람이 아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일 것 같은데요. 네, 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신동빈 롯데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10월에 집행유예로 이렇게 석방이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랑 거의 사안은 유사한데요.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신동빈 롯데 회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이 거의 이제 좀 갈취라는 표현은 너무 심하긴 하지만 예.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돈을 받아냈다라는 그런 취지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도 이 취지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또 신동빈 부회장 같은 경우에 일단 이재용 부회장 쪽 그 논리가 다시 적용이 돼서 또 뇌물이 공여된 것으로 그렇게 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